상담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 심리입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고민 주제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제가 잠깐 틈을 들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상담 주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연인 관계, 그리고 직장 내 관계 등등등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알고 나서 관계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늘 이게 뭔지, 이 세 가지가 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계 문제는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습니다. 연인들끼리 갈등을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락이 너무너무 없는, 갑자기 연락이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가 삐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는 얘가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이 바빠가지고 그래 라고 하며 달래보지만 여자친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 상황 굉장히 흔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친구 잘못이 크게 보일 거고요. 어떤 분은 정신없이 일 때문에 바빠서 지내는 사람한테 연락을 저렇게 원하다니 오히려 삐진 여자친구의 마음이 조금 더 잘못이다. 너무 애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 하나 100%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게 조금씩 서로 주고받는 것만 있었을 뿐입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을 소홀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연락이 소홀한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가 말하는 것이 조금씩 어긋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관계는 결국에는 상호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요. 그래서 즉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관계 혹은 갈등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가해자 피해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없고 조금씩 서로가 잘못된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피해자야, 제가 가해자야 라면 나누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조금씩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갈등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대신 관계는 상호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주고받는 게 핵심이라면 상호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상호성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이 부분 소통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굴을 넣은 미역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소고기를 안 넣고 미역국에 굴을 넣지? 소고기가 비싸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라도에서는 미역국에 굴을 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소고기가 비싸거나 아까워서 안 난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역국에 굴을 넣은 거죠. 근데 저는 저만의 진실은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자신만의 진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 진실은 소고기, 미역국,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건데 어머니는 미역국에 굴을 넣는 게 진실인 겁니다. 여기서도 누구 하나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진실이 다를 뿐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직장이나 가족 내에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는 이게 또 다른 의미 있는 행동, 자신만의 의미 있는 행동 또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에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강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후 느낀 것은 바로 앞으로는 가족들이랑 3박 이상은 여행을 가지 말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혹은 친구랑요. 아무리 친한 가족, 친한 친구라도 하루 종일, 그것도 일주일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요.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가족 치료에서는 경계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3개의 경계선으로 말하는데요. 밀착된 경계, 경직된 경계, 명확한 경계,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밀착된 경계는 그거예요. 너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개인 사생활이 없고 사사건건 다 참견하고 다 알고 있는 이 경계선 말하는 거죠. 경직된 경계선 서로 관심도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딱히 안부도 안 물어보고 너무 떨어진 사이를 얘기합니다. 가족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건강한 경계선은 바로 명료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리를 각자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 있고 개인의 시간이 필요할 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걸 말해요. 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각자의 경계선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 있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경계선을 침범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저 잘할 수 있겠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는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다. 2번째는 각자의 자신만의 진실이 있다. 3번째는 관계에는 경계선이 필요하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함을 표현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